여러분은 한순간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단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의 태국 공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갑자기 날아온 공장 철수 발표에 수백 명의 태국 직원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폭발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이 태국 근로자들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며 태국 전역에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한국 본사를 찾아간 태국 직원들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분노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뒤바뀌었고 태국 전역의 여론까지 반전시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들이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잠깐 딱 3초.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거주하는 쏨차이라고 합니다.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기술자였죠. 현대자동차는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터전이었어요. 안정적인 급여와 완벽한 복리후생 시스템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저를 이곳에 묶어두었죠. 특히 기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매년 한국 본사에서 진행되는 연수는 제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항상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하지만 평범했던 그날 아침 핸드폰에 긴급 소집 회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자동차 모델 생산 계획이나 품질 개선에 관한 논의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박민준 상무가 단상 앞에서 있었죠. 평소라면 미소로 직원들을 맞이하던 박민준 상무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민준 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본사의 결정에 따라 태국 공장은 3개월 후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10년 넘게 일해온 공장이 문을 닫는다니 순간 가족들 생각에 스쳐 지나갔죠. 대출받은 집, 아이들 학비, 노부모님 의료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상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만 바라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본사의 결정이니 따라주세요. 그 말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항의하기 시작했고 몇몇 층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위라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주먹을 불끈 쥐주더니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럴 줄 알았어. 한국 기업이 우리를 노예 취급했다.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거냐? 위라퐁의 외침에 회의실은 더욱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0년간의 충성심약은 휴일 반납해가며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죠. 결국 박민준 상무는 소란이 커지자 경비를 불러 회의를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했습니다. 이해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동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기술자. 위와 쓴 주먹을 불끈 쥐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오늘 저녁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 소식을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공장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위화시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가 이렇게 앞에 나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위왓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위왓은 중국 지리자동차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의 이전 경력을 몰랐죠. 위왓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동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위왓은 지리자동차에서 중국인 관리자들이 태국 직원들과 매일 함께 식사하며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도 급여를 정시에 지급하고 복지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주변 동료들은 더욱 분노했죠. 중국 기업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졌다는 위왓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다는 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죠. 공장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분노로 번뜩였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위왓의 연설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질 거란 생각조차 못했죠. 저는 위왓의 말이 과장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결정을 듣고 난 직후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서는 그의 말이 진실로 들렸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왓의 연설이 끝난 후 동료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현대차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벗어 던졌고 또 다른 이는 회사 배지를 바닥에 내던졌죠. 10년 넘게 회사에 충성했던 선배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녁 뉴스 위왓의 연설 영상은 이미 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반항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왔죠. 하지만 그들의 말조차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한동안 망설이다 결국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 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을 텐데 오늘은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저의 표정을 본 아내는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공장 철수 3개월 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들 앞에서 애써 감정을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노부모님의 의료비까지 모두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부엌에 앉아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축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출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계산했어요.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면 우리 가족은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게 될 상황이었죠.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저는 무언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은 경력과 안정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탄탄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위화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항해 대표단을 구성해 한국 본사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의 진짜 얼굴을 밝혀야 한다는 그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내의 눈물과 아이들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저는 결국 대표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현대차 로고가 그려진 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어요. 위왓은 동료들 앞에서 한국 본사로 항해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설에 동료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죠. 그날 저녁 대표단으로 선발된 저는 집에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우리의 항의를 진지하게 들어줄지 확신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을 꼭 참는 아이들의 작은 손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더욱 결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웠지만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위왓과 다른 대표단 멤버들은 한국 본사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계속해서 논의했죠. 저희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현대자동차 본사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쾌적했어요.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마저도 배신감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규모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태국 공장은 이거 대한 제국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고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민준 상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국에서 봤을 때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의외로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위왓은 참지 못하고 곧바로 거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준 상무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는 위왓의 질문이 끝나자 예상과 달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당황했죠. 박민준 상무가 철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터로 자료가 띄워졌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공장의 지난 3년간의 생산성, 지표와 파업 일수 그리고 품질 문제에 관한 데이터였죠.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습니다. 현지 노조의 계속된 파업과 생산성 악화가 공장 철수의 진짜 이유라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 기억 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파업과 작업 중단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던 거였죠. 위왓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본사가 태국 공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경영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현지 노조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왓은 더 이상 격렬하게 항의하지 못했어요. 박민준 상무는 계속해서 여러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태국 공장의 품질 문제로 인한 리콜 비용, 납기 지원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례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죠. 그 모든 사실 앞에서 저희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던 상황과 실제 상황 사이에 간극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철수 결정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분노의 방향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이 한국
기업에게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도 이 결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됐죠. 위왓의 표정이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중국 지휘 자동차와 비교하며 한국 기업을 비난했던 자신의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순히 한국 기업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후 박민준 상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 안에는 놀라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직원 지원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놀라운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법정 기준의 3배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 무료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미래 신규 태국 투자 시 우선 고용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상무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하나씩 설명하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어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3배의 퇴직금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자동차 회사나 관련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였습니다. 위왓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SNS에 퍼졌던 반항 감정에 물결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박민준 상무는 계속해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력과 연령대별로 다른 지원 방안, 심지어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었어요. 노부모를 부양하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 자녀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까요? 회의실 창 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적대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한국 본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왜 태국 공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죠. 박민준 상무가 위왓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위왓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태국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전달되지 않았는지. 박민준 상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태국 공장의 관리자들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직원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도 중간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자동차 본사가 저희를 단순히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준비된 지원 대책은 분명 책임과 믿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민준 상무는 직접 손으로 작성한 메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태국 공장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소통이 부재로 인한 오해와 불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태국에서 보여주었던 냉정한 태도가 어쩌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위왓은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체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국에 남아 있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들이 사실을 믿어줄지 걱정됐죠. 특히 위왓이 퍼뜨린 중국 기업과의 비교 발언이 얼마나 큰 오해를 만들어냈는지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민준 상무는 회의를 마치며 내일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한국 현대차 공장의 실제 근무 환경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때였죠. 태국을 떠날 때의 확신과 분노는 이제 혼란과 반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회의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지만 제 마음속 거리는 더 멀게 느껴졌죠. 태국을 떠날 때의 분노와 현재의 혼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광활한 부지와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출입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태국 공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이드로 나온 한국 직원이 공장의 각 구역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선은 계속해서 작업자들의 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지나쳤을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놀라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직원들이 해외 공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을 포함한 해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과 초과 근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위왓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통역사에게 다시 확인했고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본사의 직원들이 해외 직원들을 위해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니 이것은 위왓이 중국 기업과 비교하며 한국 기업을 비난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현실이었어요. 오후 일정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노조 대표는 최근 몇 년간의 경영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해외 공장 철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직원들이 어떤 양보와 희생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노조 대표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되었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위왓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희생과 책임감을 목격한 후 태국에서의 우리 행동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향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직원들은 태국 공장 철수로 인한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과거 태국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태국 동